네, 안녕하세요. AI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All About AI입니다. All About AI는 육하 원칙을 통해서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AI에 대해서 샅샅이 그리고 꼼꼼히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How, 그러니까 어떻게 챗GPT가 생성 AI의 대표 기술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이미석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챗GPT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알트만 CEO가 한국도 방문하고 저번에 또 일본도 방문하고 그래서 각기 이제 최고 지도자랑 좀 면담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전 세계 많은 그 국가 정상들이요, 네네. AI 기술을 각국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네. 그러한 이슈거리가 되고 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빨리 자기네 나라에 네네.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각국이. 네, 요즘 많은 국가의 수장들을 만나고 있죠. AI에 있어서 조금 저는 가장 두려운 게 규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국이 이렇게 조금 적극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각국 규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 규제가 좀 껄끄러운 것이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규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네. 규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것보다도 이제 규제에서는 이제 저작권 문제, 네. 그게 상당한 이슈거리잖아요. 네. 감히 내 걸 데이터로 써서 학습을 시켜?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상황의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챗GPT 시대 그 이전에 네. 인터넷 검색 시대, 네. 검색 시대에는 누군가가 정보를 생산을 하면요, 네. 그걸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로봇들이 정보를 다 긁어갔어요. 다 긁어갔고, 네. 그다음에 긁어가서 이제 색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 네네. 분석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검색이 됐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그냥 답변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해당 사이트로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받기만 하니까 네, 여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그 오픈 AI를 위해서 정보를 생산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저작권 이슈 같은 것들. 예, 이제 오픈 AI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돈을 버는 것 같으니까요. 데이터 트래픽 품앗이가 없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오픈 AI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네네. 들면 답변을 만들었는데 이 답변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클릭하면 네, 맞습니다. 이전의 검색 시대처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면서요. 저작권 문제들이 조금 완화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혹시 이제 오픈 AI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그 입수를 해서 그걸 학습시켰다라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저작권료를 물던 이제 뭔가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많아질 것 같고요. 대체 생성형 AI 또는 뭐 생성 AI라고 불리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AI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류형 AI. 분류형.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성형 AI입니다. 그게 바로 제너러티브 AI. 예, 맞습니다. 분류형 AI는 이제 영어로는 discriminative AI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리하고 식별하고 그렇죠. 막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우리가 챗GPT 이전에 보았던 AI 기술들이에요. 분류형 A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들어와요. 이제 강아지 또는 뭐 고양이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가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이미지냐. 그래서 이제 결과가 강아지 또는 고양이 또는 이제 신문 기사가 들어오면 이 신문 기사가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 거냐 그런 레이블들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기술. 그게 이제 분류형 AI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 2010년 정도 딥러닝 기술이 이렇게 주류로 붐이 일기 전에 그 전까지는 거의 90% 이상의 AI 기술이 다 분류형 AI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는 분류형 AI와 좀 반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하는 레이블을 주면 네. 강아지 그림을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훨씬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AI 연구들은 대부분 다 분류형 AI였어요.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네. 챗GPT는 생성형 언어를 생성하는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성형 AI가 주류로 네. 자리 잡게 되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분류형 AI보다 생성형 AI가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적은 데이터로 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듯한 네.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왜 이게 가능해진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네. 있을 건데요. 일단은 대규모의 네. 양을 학습을 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투입을 했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네.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할 수 있는 네. 딥뉴럴 네트워크 기술이 네.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럼 알고리즘도 그렇다라고 좋아졌고 데이터도 많아졌고 컴퓨팅 능력도 좋아졌고 네, 맞습니다. 삼박자가 다 맞아서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챗GPT가 그러면 결국 생성 AI의 지금 대표 기술로 좀 꼽히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교수님이 봤을 때는 좀 챗GPT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챗GPT의 네. 성능입니다. 챗GPT 기술이 처음 우리에게 소개된 게 2022년 작년 11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작년 11월 그 이전에 어떠한 AI 기술보다도 네. 챗GPT 기술이 보여주는 성능이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어. 이게 좋아진 거죠. 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기술이 나왔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야.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이제 겨울이 올 때쯤에요. 네. 이게 다시 AI 윈터가 오는 게 아닌가? 세 번째 겨울. 네.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세 번째 겨울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다시 그 AI가 전 세계의 어떤 용광로와 같은 그렇게 됐네요. 다시 점화시키는 오. 이러한 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네요. 그러면 챗GPT의 어떤 특징이나 이제 특성이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좀 특별히 우수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챗GPT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웬만한 사람 이상의 네.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럼요. 그다음에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 수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답변을 만들어내고 또는 뭐 근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많은 것들을 물어볼 때 이거 될까? 라고 네. 하는 것까지 물어봐도 네.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아. 그러한 것이 챗GPT의 이게 놀라운 특징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좀 학계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퀀텀 점프 뭐 비슷하게 성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뭐 인정하는 바인데 그렇다면 챗GPT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고 학습과 생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챗GPT가 만들어진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요. 네. 딥뉴럴 네트워크 그런 원리입니다. 네.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네. 이 우리 뇌에 있는 그 뉴런의 동작 원리를 네. 이게 모델링해서 만든 컴퓨터 모델을 네, 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뉴런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구조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도 네. 이 뉴런들이 계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네. 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다계층의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심층 뉴럴 네트워크를 심층 우리가 뉴럴 딥뉴럴 네트워크. 네트워크라 하거든요. 네. DNN이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걔의 동작 원리는 일단 입력단에 네. 어떤 시퀀스가 들어가요. 시퀀스라는 게 약간 단어의 연속이라고 보면 될까요? 연속들이죠. 네. 네, 음성도 음성의 연속이고. 연속 데이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는 글, 네. 그것도 이제 이 글자의 연속인 거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도 실제 이렇게 픽셀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시퀀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신경망이 입력을 여러 형태로 계속 변화시켜요. 네, 이렇게 네.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수학적인 어떤 네. 원리가 이제 동작합니다. 어. 거기에서 이제 행렬, 연산열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어려운데요, 갑자기. 그래서 네, 입력으로 들어온 것들을 네. 계속 내가 뭔가 이렇게 처리하기에 네. 좋은 속성값들로 바꿔요. 네.
바꿔가지고 네. 아웃풋 단에는 네. 이제 결과로 만들어지는 네.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시퀀스를 네,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영어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걸 계속 변화시켜서 네. 출력 결과에는 네. 그러니까 번역된 한국어의 시퀀스가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기 보시면 그 다계층의 아까 이제 노드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연결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결된 거는 아는데요. 네. 입력으로 들어온 이 문장이 네.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변화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다 실수값에 네. 어떤 연속으로 다 표현되거든요. 실수값의 연속. 뭐 0.1134, 뭐 이런 유의 네. 숫자 값들이 네.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계속 변화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 숫자 값을 보고 이게 어떤 형태로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해석을 못한다. 네. 그래서 입력단에 그냥 내가 준 게 들어가면 네. 출력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경망이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어떤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뱉어낼 수 있도록 네.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 실수값들이 다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얘가 이제 동작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요. 네. 2017년에 구글에서 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트랜스포머, 그 유명한 트랜스포머. 예, 맞습니다. 그래서 AI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트랜스포머 논문을 읽게 되고, 네, 전설적인 논문이라고 예,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트랜스포머는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네. 한쪽은 입력으로 어떤 시퀀스가 들어온다고 예, 했잖아요. 그 시퀀스를 언더스탠딩하는, 아. 언더스탠딩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시키는 인코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숫자값 벡터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네. 숫자값의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걸 입력받아서 네. 이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네, 디코더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코딩된 거를 또 해석을 해서 뱉어낸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들어오면 네. 영어를 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한국어로 이제 뱉어내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는 네네네네. 거죠. 그 부분이 디코더인데 기계 번역.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로 네. 그다음에 영어를 뭐 중국어로 번역하는 네. 번역 모델이 적용됐는데 이게 성능이 이제 너무 잘 나왔던 너무 잘 거예요. 나와서.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고 네. 하니까 얘를 쪼개 가지고요. 네네.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네. 분류형 AI 기술을 막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해를 잘 하면 네. 뭔가를 분류하고 예측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버트 계열의 많은 언어 모델들이 나왔어요. 버트도 구글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 그 부분을 또 잘라가지고 이제 생성을 잘하는 이제 언어 모델들을 막 만들게 됐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GPT-1입니다. 그래서 GPT-1이 나왔고요. 네. 그게 이제 2018년도예요.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 네. 바로 또 GPT-1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생성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로 제안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년 후에 네. GPT-2라고 하는 것으로 또 논문을 내요. 그래서 GPT-1을 발전시킨 네.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다시 1년 후에는 이제 GPT-3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얘는 이제 GPT-2보다도 네. 훨씬 이제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이 이제 됐어요. 완전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네. 그러면서 2020년도에 네. AI 기술이 네. 수필도 쓰고 소설도 쓰고 진짜 뭐 글들을 너무 잘 쓴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가 코로나 시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충격은 받으셨네요, 2020년에. 맞습니다. 그래서 GPT-3를 이용해서 새로운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을 위해서요. 이런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케팅을 위한 뭐 문구가 어떤 게 좋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막 생겼어요. GPT-3를 카피라이팅 도와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GPT-3가 좋기는 한데 얘가 이렇게 보니까요.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이 아닌 거를 유창하게 약간 뭐 이렇게 사기꾼 비슷하게요. 뭐 그러기도 하고 아주 민감한 이야기들을 유해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뱉어내기도 하고 또 혐오 발언을 막
해내기도 하고. 거리낌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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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네.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GPT-3를 이용해서 뭐 소설만 써서 뭐 할 거냐. 얘를 가지고 사람이 명령을 하면 뭘 물어보면 그 물어본 명령에 따라서 네네. 잘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나온 그 결과가요. 네. Instruct GPT입니다. 인스트럭트. 뭔가 네. 지시하고 명령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Instruct GPT라고 하는 그 논문이 인스트럭션을 네. 따라서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네. 그리고 그거 할 때 이제 사람이 가이드를 또 잘해서 좀 더 좋은 걸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논문이 나왔고요. Instruct GPT가 바로 챗 GPT의 형제입니다. 아, 형제인가요? 네, 뭐 이게 큰 형벌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Instruct GPT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명령을 입력받아서 네. 그거에 상응하는 답변도 잘하고 그다음에 유의의 말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적게 만들고요.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그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AI 트레이너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네. 인스트럭트 GPT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 GPT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쫙 정리를 하면 네. GPT-1, GPT-2, GPT-3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나오고 네. 그거에다가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챗 GPT가 나왔죠. 챗 GPT가 원래 나왔을 때 GPT 3.5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GPT-4가 이제 나오고 현재는 GPT-4가 챗 GPT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럼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선 유료로 이제 등록해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충분히 저는 돈값을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맞습니다. 없으면 사실상 네, 이제 일을 네. 못할 정도로 저는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챗 GPT 그 RLHF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강화학습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조금 사람의 예절을 가르치는 듯한 약간 조금 더 네,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예의 바르게 대답을 하고 네. 사람들이랑 이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조금 고쳐주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걸 너무나 정확하게 잘 비유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챗 GPT의 언어 모델들은요. 네. 사용자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는 네.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이냐 이걸 뱉어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장 확률이 우수한 단어를 뱉어낸다 하더라도 네. 그 결과적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봤을 때 꼭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선호하는 걸 만들까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RLHF는 네.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휴먼 피드백. 네, 그래서 네. 그 원리는요. 일단은 인스트럭션을 주면 네. 그 언어 모델이 예. 답변을 잘하도록 네.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답변 잘하는 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답변 잘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만들어 두고요.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면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답변을 만들면 네.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개입해요. 그래서 1번 모델이 만든 게 2번 모델 만든 것보다 더 좋아. 그리고 3번 모델은 가장 좋지 않아. 그래서 객관식으로 답을 찍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이런 류의 결과가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리워드 모델이거든요. 리워드 모델. 네. 모델.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만든 그 언어 모델을 다시 이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요. 계속 생성을 하면 이거는 스코어 값이 얼마야. 그러면 낮으면 더 좋게 만들도록 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좋으면 넘어가고 계속 그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사람이 더 선호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네. 처음에 언어 모델을 만들고 네. 사람이 개입해서 평가들을 해서 리워드 모델을 만들고 네.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언어 모델을 더 개선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전체를 이제 RLHF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GPT-4가 GPT-3, 뭐 챗GPT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성능으로 어쨌든 지금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잖아요. 네. 사실 파라미터가 얼마나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그런데
밝히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쌓여 네, 있죠.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느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지금 그 챗GPT 또는 GPT-4보다 네. 훨씬 더 큰 네. 몇백 빌리언짜리 모델들이 존재하거든요. 몇백 빌리언이요? 예, 사이즈만 높인다라고 해서 이게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이즈를 높이면 그 사이즈 높인 그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더 이제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에 언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GPT-4는요, 네. 이제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도 더 많이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GPT 3.5 네. 그 버전은 읽고 쓰는 거 정도 이제 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는 것까지, 네. 이제 시각 지능까지 더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사이즈 크기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네. 저도 알고 싶은데 네. 그건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연구자들이 많은 좀 이렇게 불만, 불평, 네.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맞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요새 모델 사이즈를 그럼 계속 키우면 좋겠지만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데이터의 이게 품질이랑 양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 네.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습하기 위한 리소스도 엄청나게 많이 컴퓨팅.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은 좀 파회법이 뭘까요? 알고리즘을 좀 뭐 경량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래서 이제 경량화, 네. 그 언어 모델을 어떻게 경량화할 거냐, 뭐 이러한 그 연구들이요 네.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연구 방향들은 지금은 이제 신경망들이요 네. 상당히 이제 하나와 다른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네. 그래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머리에 있는 신경망 같은 경우는 뉴런들이 다른 뉴런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태어나다가 이제 아이들이 뭔가 학습을 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네. 불필요한 것들은요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생성이 돼요. 생성이 돼요? 네, 네, 그걸 이제 뇌의 가소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뇌는 그런 가소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의 언어 모델들은 이렇게 설계한 그 구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불필요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것들을 어떻게 가지치기 할 거냐. 가지치기가 잘 돼서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없애버리면 네. 그거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네네네. 좀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네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딥러닝 기반의 모델로만 하게 되는데 이제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호주의적인 네. 그러한 그 접근법을 딥러닝의 접근법과 같이 합쳐서 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하는 그 원리를 이게 모델에 반영해서 만드는 거. 네. 그게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를 네. 키우지 않고도 사람처럼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이 영역에서 센터장님께서 좀 발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그 AI가 어떻게 좀 탄생을 하고 있고 챗GPT가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는 알아봤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오늘 시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공부하는 사람 아니니까 난 몰라도 돼. 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기술을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자들도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면 그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 또는 설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런 원리들, 마치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떤 원리에서 동작되는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네. 그것처럼 이제 AI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오늘 이 내용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전기처럼 전기처럼 사용될 것이다.
그럼 그냥 네. 인프라라는 거네요. 네. 한마디로 네. 말씀. 모든 영역에서 네.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멋지고 어떻게 보면 또 무섭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술임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AI의 하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All About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